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달 20일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주장 김연경 선수가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출국하던 날, 기자들은 김연경 선수와 여자 배구팀을 찍기 위해 일찍부터 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김연경 선수가 인천공항에 나타나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김 선수에게 쏠렸는데, 그때 갑자기 모두의 시선이 그녀가 착용한 시계에 쏠렸습니다. 눈치 빠른 기자들은 재빨리 김 선수의 시계를 찍어 전송하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그린 색상의 스트랩이 장착된 그의 시계는 삼성전자가 오는 11일에 공개할 예정인 갤럭시 워치 4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배구 스타인 김연경 선수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갤럭시의 홍보대사 팀 갤럭시의 일원으로 안 그래도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인데, 그녀가 갤럭시 워치 4를 착용하고 나타나자 삼성의 신제품은 자연스럽게 외신을 통해 홍보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월 11일에 갤럭시 워치 4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IT 팁스터들은 그때까지 참지 못했습니다. 7월 2일 아이터 팁스터 맥스 웨인바흐는 애플 워치에 대항하는 올여름 삼성의 야심작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의 실제 기기 사진을 미리 공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까지 삼성의 야심작을 착용하고 나타나자 11일 예고된 삼성의 갤럭시 워치 4 공개에 더욱더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명 선수는 그 선수가 언제 무엇을 착용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국가를 대표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라면 더욱더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일 도쿄올림픽에서는 IOC가 금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사이클 여자 단체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바오샨주와 중텐스 선수가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상의에 달고 시상대에 선 것입니다. 이들의 기량은 훌륭했고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들이 한 행동은 정치적 용품의 전시를 금지하는 올림픽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IOC는 즉각 중국 선수들의 행동이 정치적 선전 활동인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두 선수는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마오쩌둥의 배지를 달고 등장한 것일까요?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인들의 향수를 잘 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마오 전 주석이 평소 즐겨 입었던 회색 인민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BBC는 중국 선수의 배지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오쩌둥은 중국인들에게 구국의 영웅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문화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간 독재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면서 문화혁명 당시 마오의 추종자들이 무자비한 행동에 나서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마오였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제전에서 왜 하필 지금 마오의 배지가 등장한 것일까요? 7월 말 세계 증시는 중국발 쇼크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시가총액은 7월 한 달에만 4천억 달러가 허공에 날아간 것입니다. 중국의 공유 차량 플랫폼 디디 추싱이 당국의 만류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사이버 국가 안보 위반과 반독점 조사를 받으며 디디 추싱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교육 금지 조치로 에듀테크 기업들의 주가 역시 폭락했고, 특히 막대한 데이터를 가진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목표물이 되어 앞으로의 향방을 알 수 없는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세계 시장은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가 미국 등 서구로 유출되고 이것이 공산당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당에 대항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의 규제는 중국 정부가 시장보다 사회적 공정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신중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시장보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 직후 공교롭게도 중국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는 시상식에 마오의 배지를 달고 오른 것입니다. 한국의 김연경 선수는 삼성의 신제품을 착용하고 자연스럽게 애플에 대항하는 스마트워치를 홍보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 선수들은 올림픽이란 국제 행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배지를 사용하고 시상식에 오르고, 두 나라의 상반된 행보가 상당히 비교됩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시장은 이렇게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줘도 될 만큼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2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가 공개한 올해 2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에 대비 13%나 감소한 7,50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12년 이후 2분기 최저 판매량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작년보다도 더 악화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의 부진이 눈에 띕니다. 1년 전만 해도 점유율이 32%에 달했던 화웨이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화웨이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신형 전략 스마트폰 P50 시리즈를 공개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대란과 미국의 제재 여파로 수개월간 출시가 지연됐고 첨단 반도체 칩 부품을 구하지 못해 5G가 아닌 4G 전용 모델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도 애플도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성숙돼 있는 지금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치려면 웬만한 신제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국 시장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사이 지난 7월 28일 삼성은 갤럭시 워치 4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5초 분량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바일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면서 변화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것, 더 나은 경험을 한 번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내레이션에 이어 단지 괜찮은 것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걸고 받기만 하면 되는 스마트폰, 시계 역할만 하는 저가 스마트워치로 만족하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삼성에서 정확히 중국 제품들의 뼈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공개 일주일여 만에 평균 약 57만 명, 분당 약 9,500명의 전세계 네티즌들이 이 영상을 본 셈입니다. 역대 언팩 트레일러 영상 조회수로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삼성의 신제품 출시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공식 신제품 공개 행사는 관련 정보가 사전에 줄줄이 유출돼 역대급으로 볼 것 없는 행사가 될 거라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특히 IT 팁스터 맥스 웨인바흐가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의 실제 기기 사진을 미리 공개해버리자 누리꾼들은 이미 볼 것을 다 봤다는 댓글을 올려 맥이 빠지게 했고, 심지어 모바일 신제품 정보에 정통한 에반 블레스는 삼성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3와 갤럭시 플립 3의 제품 사진을 입수했다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대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IT 팁스터들의 도를 넘는 유출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의 사전 정보 유출 행위가 되레 삼성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 팁스터들의 계속되는 정보 유출로 인해 오히려 갤럭시 언팩과 이 행사에서 공개될 신제품이 연일 대중의 입에 오르내린 것입니다. 특히 앞서 김연경 선수가 착용해서 화제였던 갤럭시 워치 4는 새로운 OS로 애플 워치 대비 약점으로 여겨지던 기기 간 연결성, 앱 호환성을 크게 끌어올렸고 BIA 생체 전기 저항 분석 센서를 탑재해 건강 관리 기능을 개선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지원해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앱이 더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4 시리즈 역시 오는 11일 갤럭시 언팩 2022를 통해 정식 공개됩니다. 외신은 삼성전자가 최근 이동통신사에 갤럭시 폴드 3의 가격을 199만원대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폴드 2에 비해 40만원가량 낮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핵심 부품 부족과 중국 당국의 시장 규제로 인한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상당한 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삼성이 내놓은 첨단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